이제 상처가 나도 연고 바르고 화장 지울 필요 없습니다. 단 10분, 버튼 하나로 치료와 화장이 동시에 끝납니다. 이 기술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미국도 유럽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 CES에서 삼성 다음으로 최고 혁신상을 받은 기업, 그런데 놀랍게도 화장품 회사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전 세계 뷰티 업계가 충격에 빠졌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누르시면 이런 한국 기술의 반격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시카 톰슨입니다. 미국에서 바이오 사이언스를 연구하며 15년을 보냈죠. 제 전문 분야는 피부 재생과 생체 적합성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는 빼놓지 않고 찾았어요. 2026년 1월, 저는 다시 라스베이거스에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컨벤션 센터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광고판마다 삼성과 애플 로고가 보였죠.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올해도 빅테크들 잔치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CES는 항상 그랬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의 무대였죠.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화려한 부스와 엄청난 예산. 기자들은 삼성 부스 앞에 줄을 섰고 구글 발표장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 느낀 건 압도감이었어요. 수만 평의 전시장. 천장까지 닿을 듯한 디스플레이들.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방향만 봤습니다. 빅테크 부스 쪽이었죠. 저는 뷰티 섹션을 지나쳤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화장품 회사들이 CES에서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새로운 립스틱 색상? 좀 더 촉촉한 크림? 기술 박람회에서 화장품은 늘 주변부였습니다. 동료 마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제시카, 올해는 뭘 기대하고 왔어? 글쎄요. 반도체 쪽 새로운 소식이나 들으려고요. 그가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하드웨어 사람들이야. 맞는 말이었죠. 저는 화장품 같은 소프트한 영역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연구는 세포와 분자 수준이었으니까요. CES에서 제가 찾는 건 정밀 기술이었습니다. 나노 단위로 작동하는 것들. 데이터로 증명되는 것들. 전시장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올해도 예상 가능한 흐름이겠죠. 빅테크가 무대를 장악하고 언론이 그들만 조명하고 나머지는 그저 배경이 되는 거예요. 뷰티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져와도 기술 혁신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심사위원석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저는 그가 무심코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장품 회사가 여기서 뭘 하겠어. 그 말이 제 생각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뷰티는 IT가 아니에요. 감성과 마케팅의 영역이죠. 기술과는 거리가 멀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고 혁신상 발표가 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발표장으로 향했어요. 어차피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이 받겠죠. 늘 그래왔으니까요. 발표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았죠.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 CES 로고가 떴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곧 뭔가가 발표될 거였죠. 저는 팔짱을 끼고 기다렸습니다. 예상 가능한 결과를 확인하러 온 거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모든 예상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요. 사회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밝아졌죠. 전형적인 시상식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하려던 참이었어요. CES 2026 최고 혁신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죠. 저도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어쨌든 중요한 순간이니까요. 올해 수상 기업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예상했습니다. 삼성? 아니면 애플? 혹시 테슬라? 콜마 코리아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콜마 코리아? 그게 뭐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 표정이 묘했습니다. 기대했던 이름이 아니라는 게 역력했죠. 앞쪽 심사위원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콜마코리아가 뭐 하는 회사지? 화장품 아닌가? 저는 더 놀랐습니다. 화장품 회사가 CES 최고 혁신상을요? 말이 안 됐어요. 이건 기술 박람회잖아요. 반도체와 인공지능의 무대라고요. 마크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제시카, 저거 진짜야? 잘 모르겠어요. 무대에 한국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임원들과 연구원들이었죠. 그들은 트로피를 받았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회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콜마코리아는 삼성전자에 이어 한국 기업으로는 두 번째 CES 최고 혁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화장품 업계 최초로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화장품 업계 최초요? 도대체 뭘 만든 거죠?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화장품이 왜 여기서 상을 받아? 기술이 대단한가 봐. 뭘 만들었길래? 저도 같은 의문이었어요. 화장품 회사가 CES에서 인정받을 만한 기술이라니. 상상이 안 됐습니다. 수상 소감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콜마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죠. 통역기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질문에 도전했습니다. 불가능한 질문?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상처 치료와 메이크업 커버를 동시에 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상처 치료와 메이크업을 동시에요? 그건 정말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제가 15년간 연구하면서 단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상처 치료제는 약물이에요. 피부에 흡수되어야 하죠. 반면 메이크업은 표면에 덮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작동 원리부터 완전히 달라요. 함께 쓰면 서로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던 한 연구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 사람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이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전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죠. 저는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궁금해졌어요. 대체 어떻게 한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화장품을 무시했다는 걸요. 뷰티 산업을 기술과 동떨어진 영역으로 치부했다는 걸요. 하지만 저 무대 위 사람들은 제 편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상처 치료와 메이크업의 동시 구현이라니. 그게 정말 가능한 거라면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에요. 의료기기와 뷰티의 경계를 허문 거예요. 저는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한국콜마 연구원들이 내려가고 있었죠. 그들이 갑자기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화장품 회사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불가능에 도전한 혁신가들이었습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제시카, 우리 부스 가볼까? 당연하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뭔가 엄청난 걸 목격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콜마 부스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상처 치료와 메이크업.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제 연구실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환자들이 늘 물었죠. 박사님, 치료하면서 가릴 수는 없나요? 특히 얼굴에 상처가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드름, 자국, 수술 흉터, 사고로 생긴 상처들. 그들은 빨리 치료하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남들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저는 늘 같은 답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둘 다는 안 됩니다. 먼저 치료하세요. 그 다음에 화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상식이었으니까요. 치료제를 바르면 피부에 흡수돼야 합니다. 그 위에 화장을 하면 흡수가 방해되죠. 반대로 화장을 먼저 하면 치료제가 피부에 닿지 못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환자에게 말했죠. 일주일은 화장 금지입니다. 환자들은 힘들어했어요. 특히 직장인들은요. 일주일 동안 맨 얼굴로 출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미뤘습니다. 혹은 아예 포기했죠. 저도 그 문제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치료제와 화장품은 양립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부스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이미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틈을 비집고 들어갔죠. 중앙에 큰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얼굴에 상처가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기기를 들었죠. 스마트폰 크기 정도였어요. 그녀는 상처 부위에 기기를 가져갔습니다. 10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처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료와 커버가 동시에 완료된 거였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정말로요? 옆에 있던 한국콜마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영어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희가 받았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왜 꼭 따로 해야 하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정말 간단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죠.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상처가 나면 연고를 바릅니다.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나서야 화장을 합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을 뿐일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우리는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불가능하다고 치부했죠. 연구원이 디스플레이를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치료제가 정확한 양만큼 정확한 위치에 전달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위에 즉시 커버 메이크업이 올라간다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였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정확성이었어요. 기존 방식은 너무 많이 바르고 너무 오래 기다렸죠. 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면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연구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가 증명했습니다. 저는 기기를 자세히 봤습니다. 손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작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기술이 들어있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 관람객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10분입니다. 10분이요? 연고 바르고 흡수되길 기다리고 화장하는데 보통 30분은 걸리는데요.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간 단축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죠. 치료와 미용의 경계를 없앤 겁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질문 하나로 3년을 연구했습니다. 3년이요.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었지만 답을 찾기까지 3년이 걸렸다는 거죠. 저는 그들의 끈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한국콜마 연구진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어요. 부스를 나올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혁신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정말 불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다시 부스로 돌아왔습니다.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콜마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실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건 실제 기기였습니다. 시제품이 아니라 완성품이었죠. 손에 쥘 수 있는 크기였어요. 무게도 가벼웠습니다.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스카뷰티 디바이스입니다. 스카는 상처를 뜻하는 영어 단어죠. 이름부터 명확했어요. 상처를 위한 뷰티 기기라는 겁니다. 세계 최초로 치료와 메이크업 커버를 한 기기에서 처리합니다. 저는 기기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상단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중앙에는 작은 노즐들이 보였죠. 하단에는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직원이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팔에 인위적으로 만든 상처 자국을 보여줬어요. 붉게 올라온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상처를 촬영합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상처 부위를 찍었습니다. 앱이 실행됐죠. 몇 초 후 화면에 분석 결과가 나타났어요. 상처 유형이 분류됩니다. 그리고 기기와 연동되죠. 놀라웠습니다. 자동으로 상처를 분석한다니요. 제가 연구실에서 하는 일을 일반인이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직원이 기기를 들었습니다. 상처 부위에 가져갔죠.
버튼을 눌렀어요. 쉿.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치료제가 분사되는 소리였어요. 첫 단계는 치료입니다. 상처 유형에 맞는 치료제가 정확한 양만큼 분사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봤습니다. 분사되는 게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미세했죠. 이 분사 기술이 핵심입니다. 필요한 곳에만 정확히 전달되죠. 30초 정도 지났을까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기기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이번엔 색이 있는 물질이 나왔어요. 피부톤에 맞는 커버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치료와 커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서로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됐죠. 1분도 안 돼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직원이 기기를 치웠어요. 저는 그녀의 팔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처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커버됐죠. 하지만 그 밑에서는 치료제가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마크가 물었습니다. 진짜 동시에 되는 거예요? 네, 한 기기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론으로만 가능할 줄 알았던 게 실제 제품이 됐어요. 그것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요.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전체 과정이 10분 안에 끝납니다. 10분이요. 연고 바르고 기다리고 화장하는 기존 방식은 30분 이상 걸렸죠.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한 관람객이 물었습니다. 흉터에도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여드름, 자국, 수술 흉터, 작은 상처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이 기술의 파급력을 생각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들은 매일 아침 고민합니다. 치료할까 가릴까? 하지만 이제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직원이 기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직접 만져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디자인도 세련됐죠. 집에서 쓰기에 부담 없는 크기였습니다.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반응이 빨랐어요. 화면에 옵션들이 떴죠.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됐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을 바꿀 도구죠. 상처 때문에 외출을 꺼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제시카, 이거 의료기기잖아. 맞아요. 동시에 뷰티기기이기도 하죠. 그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의료와 뷰티의 경계를 허문 거예요. 어느 한쪽이 아니라 둘 다였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했죠. 부스를 나오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혁신이에요. 진짜 혁신이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정확히 짚어냈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낸 겁니다.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을 만했어요. 아니,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한국콜마 부스를 찾았습니다. 기술 세션이 있다는 공지를 봤거든요.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세션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연구자나 의료 관계자들이었죠. 저도 앞쪽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콜마의 수석 연구원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스카뷰티 디바이스의 핵심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보였죠. 이 기기의 첫 번째 혁신은 AI 진단입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AI가 어떻게 상처를 진단한다는 거죠?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상처를 촬영합니다. 그러면 AI가 즉시 분석하죠. 화면에 앱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간단했어요.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상처를 찍으면 끝이었죠. AI는 상처를 12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12가지요? 저는 놀랐습니다. 피부과에서도 상처 분류가 그렇게 세밀하지는 않았거든요. 여드름, 자국, 수술 흉터, 찰과상, 화상 자국 등 다양한 유형을 구분합니다. 연구원이 예시 이미지들을 보여줬습니다. 각 상처 유형마다 AI가 정확히 판별해냈죠. 이 AI는 수만 건의 피부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수만 건이요. 그 정도 데이터면 웬만한 전문의보다 정확할 수 있겠네요.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98% 이상입니다. 세션장이 술렁였습니다. 98%는 엄청난 수치예요. 사람 눈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높을 수 있죠.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AI는 단순히 유형만 판별하지 않습니다. 상처의 깊이, 크기, 색상까지 분석하죠. 화면에 분석 결과가 상세히 나타났습니다. 상처의 직경이 몇 밀리미터인지, 색상값이 얼마인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두 표시됐어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한 치료제 양을 계산합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죠. 어떻게 정확한 양을 결정하는지요. 예를 들어 직경 5mm의 얕은 여드름 자국이라면 정확히 0.1ml의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0.1ml요. 머리카락 한 올보다 얇은 양이죠. 그런 미세한 양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마크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거의 의료기기 수준인데. 맞는 말이었어요. 병원에서 쓰는 진단 장비 수준이었습니다. 연구원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앱으로 상처를 찍는 장면이었죠. 촬영 후 3초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 속도도 중요했습니다. 사용자가 기다리지 않게요. 3초요.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 내리는 것보다 빠르죠.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피부톤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빅데이터에는 다양한 인종의 피부가 포함됐습니다. 백인, 흑인, 아시아인 모두 정확히 분석됩니다. 글로벌 시장을 고려한 거였습니다. 한국인 피부만 학습시킨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피부를 반영했죠. 연구원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AI 판단이 끝나면 즉시 기기와 연동됩니다. 치료제 분사량이 자동으로 조절되죠. 실시간 제어라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AI가 판단하고 기기가 실행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에요. 화장품이 아니라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였습니다. AI와 빅데이터가 뷰티 산업에 들어온 거죠. 세션이 끝난 후 저는 연구원에게 다가갔습니다. AI 개발에 얼마나 걸렸나요? 2년 반입니다. 2년 반 동안 수만 건의 데이터를 모으고 알고리즘을 훈련시켰다는 거죠. 그 노력이 98%라는 정확도로 나타난 겁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회사였지만 AI 기술 회사처럼 움직였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죠. 사람의 피부를 이해하는 회사였습니다. 부스를 나오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기술은 의료 산업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상처 진단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술 세션 이틀째, 저는 또 다른 발표를 들으러 갔습니다. 이번엔 분사 기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발표자는 한국콜마의 기술 총괄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에 미세입자 이미지를 띄웠죠. 오늘은 앞전 미세분사 기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전이요? 저는 그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압력을 가하면 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이죠. 주로 정밀 기계에 쓰이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분사할 것인가? 화면에 기존 화장품 분사 방식이 나타났습니다. 스프레이 형태였죠. 넓게 퍼지며 분사됐어요. 기존 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 필요한 곳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 뿌려지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스프레이를 쓰면 대부분이 공중에 흩어지거나 필요 없는 곳에 닿아요. 우리는 정밀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 수준으로요. 수십 분의 1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정도 정밀도면 나노 수준이에요. 기술 총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앞전 소자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화면에 앞전 소자의 작동 원리가 나타났습니다. 전기 신호를 주면 소자가 미세하게 진동해요. 그 진동으로 액체를 밀어내는 거죠. 진동 횟수와 강도를 제어하면 정확한 양을 분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앞전 소자가 초당 수천 번 진동했어요. 그때마다 극미량의 액체가 분사됐죠.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오차 범위 3% 이내입니다. 3%요? 거의 오차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이 기술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분사는 단순히 낭비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기술 총괄이 덧붙였습니다. 이 기술의 또 다른 장점은 자극이 없다는 겁니다. 화면에 피부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앞전 분사는 피부 표면에 부드럽게 안착했어요. 반면 일반 스프레이는 강한 압력으로 피부를 자극했죠. 민감한 피부나 상처 부위에도 안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에 강한 압력을 가하면 통증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앞전 방식은 그럴 걱정이 없었어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이 기술 개발에 얼마나 걸렸나요? 3년입니다. 시제품만 100여 개를 만들었죠. 100여 개요. 그만큼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얘기였습니다. 기술 총괄이 실물을 보여줬습니다. 기기 내부의 앞전 소자였어요. 엄지손톱만 한 크기였죠. 이 작은 부품 안에 모든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 부품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작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초정밀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다니요. 앞전 소자는 수명도 깁니다. 2만 회 이상 사용 가능하죠. 2만 회요. 매일 써도 수십 년은 쓸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다른 화장품 회사들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나요? 특허를 받았습니다. 한국콜마만의 기술이죠. 세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독점 기술이라는 거였어요. 다른 회사들은 따라할 수 없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콜마가 왜 CES에서 상을 받았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됐어요. 이건 단순한 화장품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정밀공학이었죠.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기술 총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적용할 계획은 없나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논의 중입니다. 약물 전달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죠.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이 정밀도면 주사 없이도 약물을 피부 깊숙이 전달할 수 있어요. 저는 흥분했습니다. 화장품에서 시작된 기술이 의료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부스를 나오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전 미세 분사 기술은 게임 체인저예요. 뷰티 산업뿐 아니라 의료 산업까지 바꿀 기술이었습니다. CES 마지막 날, 저는 한국콜마 부스에서 특별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사용자 경험에 관한 발표였죠. 발표자는 한국콜마의 UX 디자이너였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이 쓸 수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많은 기술 제품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죠. 우리가 가장 고민한 건 이거였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쓸 수 있을까? 화면에 다양한 사용자 테스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남녀노소가 기기를 사용하는 모습이었죠. 100명 이상을 테스트했습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찾았죠. 디자이너가 첫 번째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피부톤 매칭이었습니다. 당연했죠.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르니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180여 가지 색상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180가지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중 화장품도 보통 10여 가지 색상인데요. 화면에 색상 팔레트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다양한 색상들이었어요. 아주 밝은 피부부터 어두운 피부까지 모두 포함됐죠. 아시아인, 백인, 흑인, 히스패닉 모든 피부톤을 반영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한국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쓸 수 있게요. 디자이너가 앱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피부를 촬영합니다. AI가 즉시 피부톤을 분석하죠.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팔을 찍었어요. 3초 후 앱이 가장 맞는 색상을 추천했습니다. 정확도는 95% 이상입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직접 선택할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AI 추천 후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유연한 시스템이었습니다. AI를 믿고 맡길 수도 있고 직접 선택할 수도 있었죠. 디자이너가 두 번째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사용 방법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화면에 기기 사용 단계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단 4단계였어요. 첫째, 상처 촬영. 둘째, AI 분석. 셋째, 기기 작동. 넷째, 완료. 4단계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동영상에서 기기가 말했습니다. 상처를 촬영해주세요. 분석 중입니다. 치료를 시작합니다. 친절한 안내였습니다.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마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직관적이네요. 디자이너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목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직관적이고 쉽게요. 그녀가 실제 사용자 인터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말했죠. 처음 써봤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스마트폰만 쓸 줄 알면 됩니다. 또 다른 사용자가 말했습니다. 피부톤이 정확히 맞아서 놀랐어요. 제가 쓰던 화장품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기술은 복잡해도 사용은 단순해야 해요. 디자이너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위한 제품을 만들고 싶었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많은 기술 기업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기술 스펙만 강조하고 사용자는 뒷전이죠. 하지만 한국콜마는 달랐습니다. 180가지 피부톤, 4단계 사용법, 음성 안내. 모든 게 사람을 위한 설계였어요. 세션이 끝난 후 저는 디자이너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용자 테스트를 100명이나 했다고 하셨죠? 네,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피드백을 다 반영했나요?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출시가 늦어지기도 했죠. 출시를 늦춰서라도 사용자 경험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부스를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이런 거예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것.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기술이죠. 한국콜마는 그걸 해냈습니다. CES 폐막식 날, 저는 심사위원 패널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최고 혁신상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수상작들을 평가하는 자리였죠. 한 심사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MIT 출신 엔지니어였어요.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콜마의 스카뷰티 디바이스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왜 이 제품을 선택했는지 궁금했거든요. 기술 스펙만 보면 더 화려한 제품들도 많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삼성의 최신 칩,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훨씬 복잡하고 거대한 기술들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본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술이 아니라고요? 심사위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본 건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겪는 진짜 문제를요. 화면에 한국콜마 부스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기기를 테스트하는 모습이었죠. 상처가 있으면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리고 싶기도 하죠. 이 간단한 욕구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이 거들었습니다. 스탠퍼드 교수였어요. 한국콜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기술은 그 다음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던 겁니다. MIT 엔지니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앞전 미세 분사, AI 피부 분석, 180가지 색상 매칭. 모두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중요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였죠. 또 다른 심사위원이 발언했습니다. 의료 전문가였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들이 늘 묻죠. 치료하면서 가릴 수는 없나요? 저는 늘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콜마는 된다고 증명했습니다. 그것도 10분 만에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MIT 엔지니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올해 CES의 주제를 아십니까? 휴먼 시큐리티였습니다. 사람 중심의 기술이죠. 화면에 CES 로고와 주제가 떴습니다. 한국콜마는 이 주제를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술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놓치죠. 한국콜마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었죠. 토론이 끝난 후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CES를 다니며 수많은 기술을 봤습니다. 로봇, 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모두 대단한 기술들이었죠.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콜마였습니다. 화장품 회사라고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혁신은 거대함에서 오지 않는다는 걸요.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 온다는 걸요. 한국은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만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과 상처까지 책임지는 기술 국가였죠. 저는 다짐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면 제 연구 방향을 바꾸겠다고요. 기술 스펙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집중하겠다고요. 한국 콜마가 보여준 길을 따르겠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그 길을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년 CES는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릴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한국에서 온 작은 질문 하나가 세상을 바꿨다는 거죠.